이순남 씨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그녀의 허리에 복대가 둘러져 있는데요. 늘 살이 걱정이죠. 살이 찌다 보니까 허리까지 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 복대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대하고 또 이렇게 공원을 열심히 산책하러 나오고 있어요. 중년 이후 급작스레 불어난 살. 단순히 외형의 변화뿐 아니라 몸 이곳저곳에 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자신의 몸에 둘러붙은 살이 그저 왼수 같기만 하다는 그녀.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남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복대를 푸는 것입니다. 허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예, 아직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복대 안 차면 걸음 걷는 게 힘들어요. 지난 5월 순남 씨는 허리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늦은 밤 다리와 허리 통증이 끊어질 듯 계속되자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다음 날 곧바로 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사실 그녀의 몸 구석구석에는 여러 질환이 퍼져 있습니다. 처음에 고혈압이 오고 이제 당뇨는 50대 당뇨, 고혈압 이렇게 어느 이후로는 그냥 병원 갈 때마다 한 가지씩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중년 이후 비만과 함께 시작된 당뇨와 고혈압.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과도한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은 지방질 조직이 아닌 근육이나 간에도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지방이 쌓이는 걸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소성 지방이 자꾸만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방간과 같은 질병 혹은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순남 씨가 매일 거르지 않는 일과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 체크인데요. 공복 혈당을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 순남 씨가 가장 두려운 것은 당뇨 합병증입니다. 내가 저 정도까지는 가랴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막 발 잘라내고 손 잘라내고 막 그런 사람 봤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솔직히. 작년에 제가 수술했어요, 눈 수술. 그러니까 안 보여서. 근데 당뇨 왔다 하더라고요, 눈당뇨. 눈당뇨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당뇨가 있대요. 늘어가는 질환만큼 약의 종류도 늘어났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천식, 또 신우염, 눈도 아프고 어쨌든 너무 많은 거 다 못 외운 것 같아요. 허리 수술해서 또 허리 수술약도 먹고 있고. 진짜 많네요. 네, 매일 그렇게 약을 많이 드세요? 한줌없이 먹어요. 그래도 빠지지 않고 먹어야지. 내가 한 번만 어떤 때는 이제 까먹고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내가 이상이 와요. 한 번만 안 먹어도 머리부터 아파지기 시작해요. 매끼 15알 이상의 약을 먹어야 하는 순남 씨. 이제는 식사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됐다는데요. 그녀가 매일 챙기는 또 하나의 일과가 있습니다. 몇이에요? 93kg요. 너무 많이 나왔다. 중년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뱃살이 늘어나면서 시작된 혈관 질환과 합병증. 어느새 그녀의 건강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순남 씨의 방에서 의문의 기계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숨을 막 안 쉬니까 이제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걸 꼭 해고 자야 된대요. 이거 빼고 싶죠. 빼고 코 안 골고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찌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고 뜰 때 이런 살 빼야 되는 거죠. 지하철역 매점부터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순남 씨.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이 둘만 잘 키워놓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저 몸은 솔직히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1년 내내 장사하면서도 진짜 밥 한 끼 못 먹고 장사해 본 적도 있고
아이들은 혼자 키웠어도 남들보다 잘나게 진짜 성공적으로 키웠다고 생각하고 자부심 갖고 살아요. 근데 얻은 게 나한테는 병인 거죠. 이순남 씨는 젊었을 때부터 아들 둘을 키우면서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수면 부족이나 수분 부족, 운동 부족,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 같은 이런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 같고 아마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하지 못하고 하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뇌 노화도 과속화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신체 전반의 노화를 가속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비만에서 시작된 당뇨와 혈관 질환이 그녀의 노화를 부추기게 된 건데요. 중년 여성의 급격한 노화에는 또 한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여성의 모습을 아름답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거나 혹은 머리 숱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여성 호르몬은 뷰티 호르몬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건강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방을 분해해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돕고 또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 관리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체내 항산화력 감소는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무기력감 때문에 힘들다는 정환옥 씨. 아유 힘들어 못해 이제. 아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고 소리가 나고 수시로 누워줘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일어나 움직이는 시간보다 눕는 시간이 더 많으니 반나절이면 끝날 살림은 하루 종일 해야 겨우 끝난답니다. 힘들긴 한데 코로나 때 이제 헬스 그거를 이제 안 다니면서 살이 찌다 보니까 살 관리를 못해서 술을 안 먹는데도 지방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그녀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알코올 소비량이 줄면서 그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은 줄었지만 술과 상관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해마다 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방간의 원인이 비만 때문이라는 생각에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운동을 시작했지만 조금만 걸어도 지치고 힘들고 제대로 운동하는 시간은 겨우 10분 정도. 아유 힘들어. 지방간이 있다가 보니까 쉽게 피로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눈을 못 뜨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누워야 돼요. 그냥 무조건 누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녁에 아이들을 챙긴다든가 이런 게 너무 피곤해서 누워줘야 돼요. 안방 침대까지 갈 기력도 없어 소파에 쓰러지는데요. 계속되는 피로감, 지방간만이 문제일까요? 무증상인 경우부터 이제 피로감과 전신 권태감은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 그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이 부족할 때도 이와 같은 피로감이나 전신의 권태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글루타치온은 뇌와 간 세포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로부터 뇌와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간이나 간염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고 신경통 등의 어떤 만성 통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증가로 인한 혈관 질환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그나마 식사 시간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메뉴에는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탄수화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 점심은 언제나 면 요리로 후루룩인데요. 낮에는 입맛이 없다 보니까 주로 국수나 면 종류를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이 안 좋다는 건 아는데 간단하게 먹기는 이게 편해서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좀 면 종류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좀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잘 못 끄는 것 같아요. 정환옥 씨를 비롯해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전체 영양소 중 67%를 탄수화물로 채우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탄수화물은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 성분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중년 이후의 나이대에는 10대나 20대처럼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에너지로 쓰고 남은 탄수화물이 내장 지방으로 쌓여서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탄수화물은 대사하는 과정 중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그로 인한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량은 줄어드는데 탄수화물 섭취량은 늘면서 비만을 비롯해 만성 염증으로 인한 질병도 늘었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이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복용하는 약의 종류도 늘었답니다. 여기저기 다 아파서 약을 많이 먹잖아요. 위염약도 먹고 식도염 약도 먹고 족저근막염 치료도 받고 하니까 여기저기 많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건강검진 이후 꾸준히 약을 먹으며 관리 중이지만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건강이 고민인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그녀의 건강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피검사 결과 보시면 간 수치 중에서도 ALT라고 하는 게 39. 이런 수치들은 전부 몸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다는 걸 나타내기도 하는데, 활성산소가 높으면 이런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몸 안에 과도하게 쌓인 활성산소는 이제 NK 세포라고 하는 면역력을 담당하는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NK 세포 활성도 검사가 지금 130이 나오셨는데요. 200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낮은 면역력도 문제지만 높은 활성산소와 약을 복용 중인데도 여전히 높은 간 수치는 더 심각합니다. 노화는 면역 체계의 기능적,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 원인이 되는데요. 빠르게 고령화하는 우리에게 노화로 인한 면역 저하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